조합이 다시 설계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계안에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건 원양이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설계에 성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설계안 발표에서도 남북으로 관통하는 공공보행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한강은 서울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강으로 가는 통로를 내주는 건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꼭 공공보행로를 이렇게 크게 내야만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울시가 작성한 정비계획 변경안 도면을 보면 서울시는 남북으로 공공보행로를 폭 8m로 설치하라고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서울시가 공공보행로를 이렇게 중앙에 배치했을 때 조합은 서울시와 협상을 했어야 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압구정 3구역도 중앙에 보행로가 계획되었지만 단지 가장자리로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공공보행로를 지하로 설치해서 주민의 공간을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조합이 무능하면 설계업체가 그 무능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양은 오히려 중앙의 공공보행로를 45m로 넓혔습니다. 자동차 차도와 비교하면 12.8개 차선입니다. 테헤란로보다 더 넓습니다. 이렇게 넓어진 공공보행로는 아파트 배치에도 장애물이 됩니다. 공공보행로의 폭을 크게 줄이면 아파트 배치를 지그재그로 해서 한강뷰를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지만 무슨 이유인지 원양은 두 번째 발표하는 설계안에서도 공공보행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강뷰라는 가치보다 서울시가 원하는 공공보행로 확보가 더 우선인가 봅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은 공공보행로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찾아봤습니다. 성수 2지구처럼 광장 수준의 공공보행로를 디자인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잠실 2단지가 단지 중앙에 공지를 마련했지만 잔디를 입힌 공원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한강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강뷰가 어려운 아파트에서는 최소한 숲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마트 앞길에서 보면 우리 2지구로 들어오는 입구 대부분을 성원중학교가 가리게 되어서 그 뒤쪽에 설치된 아파트 정문 역할을 하는 문주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원양은 공공보행로가 성원중학교에 막혀버리는데도 별다른 고민도 없이 직선으로 길을 내버렸습니다. 이 설계대로라면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쪽문으로 드나드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양이 설계도면을 얼마나 성의 없이 그렸는지는 78층 배치안과 49층 배치안을 비교해도 나타납니다. 78층 배치안은 49층 배치안보다 건물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간 거리를 더 넓혀서 한강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면에서 보시듯 건물 배치는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공보행로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외부인 유입을 유도하면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분양 수입을 늘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조합원 수익을 얼마나 늘려줄 것인가를 설명해 줄 법도 한데 그에 대한 설명은 한 줄도 없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은 어떻게 설계했고 그로 인해 냉난방비와 관리비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한강이라는 요소로 인해 외부인이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입지인데도 외부인이 상가에 왔을 때 주차구역을 어떻게 구분할지, 외부인이 스카이 시설에 갈 때 이동 동선이 어떤지, 전용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배치했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없습니다. 원양의 진짜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보다 조합원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 표는 작년에 조합에서 실시한 층수 선호도 조사입니다. 67.97%가 70층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계안에서도 원양은 50층으로 유도하는 자료만 제공했습니다. 집주인들은 70층을 원하는데 50층으로 유도하는 건 나는 70층 설계 능력이 없으니까 50층으로 지어 라고 강요하는 수준입니다. 공사비나 기간이 늘어나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된다면 50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70층으로 지었을 때 수익이 50층보다 높을지 낮을지를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대략 5억 원의 가치를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성수 2지구의 가치가 한강뷰에서 나온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고 70층의 단점만 나열하는 원양은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이 표는 각 지구의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입니다.
이 표에서 중요한 건 각 아파트의 10년간 가격 상승률입니다. 1지구와 2지구는 대략 460%로 비슷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4지구는 488.8%로 1지구, 2지구보다 대략 20%가 더 올랐습니다. 더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4지구 임광의 평당 거래 금액이 점점 더 2지구 한신의 평당 거래 금액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임광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건 아마도 4지구의 설계와 홍보에 힘입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론이나 유튜브에는 성수동 재개발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4지구를 집중 부각시키니까요. 2지구가 설계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아마도 4지구와의 거래 금액 차이는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원양에게 3차례의 기회를 주었지만 항상 조합원의 바람을 담지 못하는 설계안을 들고 왔습니다. 초가집 설계안을 시공사에게 주고 벽돌집을 만들라고 주문할 수는 없습니다. 시공사의 책임 범위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설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대안설계도 원양이 제시한 설계안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공사가 설계를 수정한다면 그걸 핑계로 공사비는 대폭 상승하게 될 겁니다. 성수동의 가치를 아파트에 온전하게 담아서 최고의 상품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설계 공모를 다시 실시해서 잃어버린 선택권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게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튼튼하게 짓는 지름길입니다.